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재무 분석에서 정말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거죠. 매출원가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매출원가를 좀 다른 시각에서 보거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내용들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뭐 정의만 아는 걸 넘어서 실제 회사 경영에서 이 매출원가라는 숫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어요. 단순히 비용이다 이게 아니라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또 어떤 전략을 쓸지 엿볼 수 있는 그런 지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 바탕으로 매출원가의 그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요. 특히 자료들에서 강조하는 그 실질적인 의미, 그리고 이게 뭘 시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뭐 기본부터 확실히 해야겠죠? 매출원가. 이건 뭐 아시다시피 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판 상품이나 서비스 있죠. 그걸 만드는데 직접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창고에 그냥 쌓여 있는 거 말고요. 팔린 것만요. 아, 네네. 판매된 것의 직접 비용, 이 두 가지가 핵심이네요. 자료들 보니까 이 직접이라는 범위가 생각보다 좀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원재료 값이나 공장 직원분들 인건비 같은 거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런 건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 광고비나 영업사원 월급 아니면 본사 사무실 월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 하죠. 이런 건 빠집니다. 아, 그게 제외되는군요. 네. 이 구분이 근데 왜 중요하냐면 제품 자체로 얼마를 버는지랑 회사 전체 굴리는 데 드는 비용이랑 나눠서 봐야 이 회사가 진짜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자료 중 하나는 이 구분이 좀 애매해지면 수익성 분석이 어떻게 좀 왜곡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도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 그 유명한 공식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그래야죠. 가장 기본 공식은 이겁니다. 매출원가 이꼴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또는 제조원가 기말재고. 아, 네. 그러니까 기간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재고 금액에다가 그 기간 동안 새로 사오거나 만든 거 비용을 더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짜에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 금액을 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면 딱 사라진 재고, 그러니까 고객한테 실제로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만 딱 골라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뭐 선입선출법이냐, 후입선출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매출원가 금액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게 또 경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재고 평가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본 게 이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그 내용물들이 산업별로 꽤 다르다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원재료비도 있고 물건 만드는 분들 인건비, 즉 직접 노무비도 있고 또 공장 돌리는 데 드는 여러 관적 비용들, 뭐 감가상각비 같은 거요.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좀 복잡하죠. 근데 도소매업은 훨씬 단순해요. 그냥 팔린 물건 사원 가격, 그 매일 원가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서비스업은 그럼 또 다르겠네요. 물건이 없으니까. 맞아요. 서비스업은 보통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직접 들어간 사람들의 인건비, 이게 핵심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뭐 관련 소모품 비용 정도. 어떤 컨설팅 회사 자료를 보니까 그 프로젝트에 투입된 컨설턴트들 급여가 매출원가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이 매출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결국 이걸 알아야 회사가 돈을 얼마나 남기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손익계산서 딱 보시면 제일 위에 매출액이 있고 거기서 바로 빼는 첫 번째 항목이 이 매출 원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매출 총이익, gross profit이에요. 매출 총이익 이퀄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이 매출 총이익이야말로 회사가 자기 핵심 사업, 그러니까 물건 팔거나 서비스 제공에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낮추면 당연히 매출 총이익은 커지는 거고 그 회사의 기본적인 돈 버는 능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료들에서도 뭐 공급망 관리 잘하거나 생산 과정 효율화해서 매출 원가 줄인 회사들이 이익률 어떻게 좋아졌는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진들은 이 매출 원가를 아주 면밀히 봐요. 이걸 분석해서 뭐 재고 관리 어떻게 할지, 생산효율 더 높일 방법은 없는지, 아니면 제품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이런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데 아주 핵심적인 정보로 쓰는 거죠. 그냥 과거의 비용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매출 원가라는 건 결국 팔린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적인 비용이고 기초재고, 단기, 매입재조, 기말재고 이 세 가지로 계산을 하고 이걸 보면 그 기업의 핵심적인 수익성이랑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는 뭐랄까 바로미터 같은 거네요. 완벽한 요약이십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께서 어떤 회사의 재무 상태를 좀 보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결정하시거나 혹은 뭐 지금 다니시는 회사의 성과를 이해하실 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익이 어디서 오는지 파악하는 정말 첫걸음이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매출 원가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본 자료들을 보면 주로 이 매출 원가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단기적으로 이 매출 원가 줄이는 데만 너무 집중하면 혹시 뭐 제품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좀 길게 보고 해야 하는 혁신 투자를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 같은 위험은 없을까요? 이 직접 비용 너머에 있는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